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네, 꿈을 꿨어요. 꿈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간신히 풀려난 강세리.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용히 잠적한 뒤 며칠 만에 검은 옷차림과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젠 더 이상 사랑도 후회도 자책도 그녀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복수심 그리고 죄인을 파멸시키겠다는 광기만이 그 눈동자에 서려 있습니다. CCTV 확보해서 추적하면 되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강세리는 혼자서 분노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움직이며 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과거를 캐내며 그녀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리는 제인의 SNS 활동, 과거 병원 기록, 심지어 도윤과의 교류까지 샅샅이 추적하고 이를 증거화하여 한 건의 파일로 정리합니다. 이 파일은 그녀가 기찬에게 복수를 설득하기 위한 무기가 됩니다. 며칠 후 세리는 기찬을 은밀히 만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제인이 모든 걸 설계했다고 말합니다. 기찬 씨,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건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녀를 제거해야 우리 둘 다 살아남아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두툼한 봉투를 꺼냅니다. 안에는 제인의 도덕적 결함을 암시하는 사진들과 도윤과의 친밀한 관계를 담은 영상, 그리고 정윤이와의 문자 교환 내역 등이 들어있습니다. 기찬은 처음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점차 그가 모르는 제인의 모습들이 드러나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리가 제시한 제인과 정윤이 도윤 간의 긴밀한 연대 정황은 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YL 그룹 내의 권력 싸움에서 고립되어 가는 기찬에게 이 증거들은 또 다른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리는 이제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제인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그녀는 언론 플레이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익명 계정을 활용해 제인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등 여론전을 펼칠 준비를 합니다. 세리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치밀한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적은 단 하나, 강제인입니다. 한편 제인은 김도윤과 정윤희의 정성어린 지원 아래 서서히 평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리의 그림자는 마치 망령처럼 그녀의 일상에 파고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제인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던 길에 느릿하게 뒤따라오는 정체불명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차례 같은 골목을 도는 그 차량은 이내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집 앞 우편함엔 정체불명의 협박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지옥으로 보내줄게. 라는 섬뜩한 문장이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도가 역력했죠. 제인은 불안함에 몸을 떨었고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하는 반신반의도 있었기에 우선 정윤이와 도윤에게 상황을 공유하기로 결정합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은호의 유치원 근처에서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수상한 남성이 유치원 담장 너머로 아이들을 관찰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유치원 교사는 즉시 대응에 나서 그를 제지했고 CCTV로 확인된 장면은 제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즉각 유치원으로 달려가 은호를 확인했고 무사한 아들을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이에게까지 다가오는 위험의 절망감을 느낍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SNS 익명 계정에 자신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몰래 촬영해 익명으로 유포하고 있었던 것, 심지어 정신병원 탈출자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왜곡된 정보까지 퍼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말 그대로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결국 제인은 경찰서에 찾아가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보호 요청을 접수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합니다. 세리는 마침내 언론 인터뷰에까지 등장하며 정신불안 증세로 입원까지 했던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냐는 식으로 조롱을 일삼았고 이는 곧 대중 여론의 반전을 불러옵니다. 제인의 진심 어린 피해 호소는 망상으로 치부되기 시작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침묵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윤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행동을 결심합니다. 도윤 역시 제인의 상황이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제인의 안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정윤희는 도윤의 도움을 받아 세리의 무모하고 폭력적인 본성을 예견하고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행동에 나섭니다. 그녀는 세리의 휴대폰과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까지 광범위하게 추적해 다양한 내부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녀가 발견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물 조작 내역은 물론 황기찬과의 은밀한 대화 기록, 제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 증거들, 심지어 제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계획서까지 정밀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은호 유괴 의혹을 세리 스스로 연출하려 했던 정황, 약물의 성분을 조작하여 제인의 행동을 왜곡시킨 실험적 시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 모든 계획은 매우 치밀하게 짜인 복수 시나리오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세리가 직접 작성한 제인 파괴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정윤희를 전율케 했습니다. 정윤희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뒤 곧장 도윤을 불러 은밀히 전달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건 살인을 예비한 범죄야.
우리가 막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어. 도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그는 세리의 정신감정소견서 재검을 신청하고 세리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법원의 영장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검찰과 공조의 공익 제보자로서 정윤이를 보호하고 세리의 악행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전방위 조사를 개시합니다. 황기찬은 점점 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강세리와의 동맹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제인을 정신병원에 가뒀던 사실이 언론과 내부 고발자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날 위기에 처합니다. YL그룹 이사회는 기찬의 독단적인 행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일부 이사진은 임시회장 해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론은 그에게 점점 등을 돌리고 과거 김도희 사건과 관련된 미심쩍은 정황들까지 다시 회자되며 그의 입지는 날로 좁아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미라는 기찬의 몰락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인을 찾아와 의미심장한 제안을 건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에요. 기찬이 회장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세리도 지금쯤이면 자멸을 향해 가고 있을 테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편에 설 수 있어. 제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미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미란은 조카 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YL그룹의 주요 지분 일부를 제인에게 위임하겠다고 제안하며 함께 기찬의 독주를 막자고 설득합니다. 이로써 YL그룹의 권력 구도는 또 한 번 요동치게 됩니다. 한편 기찬은 세리로부터 언론 플레이용으로 활용할 새로운 음모를 제안받지만 이제는 그녀의 방식에 대해 회의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제인과 세리 사이에서 자신이 걸었던 잘못된 선택들, 도희의 죽음 이후 묻어둔 죄책감이 그의 내면을 잠식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찬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그 파국의 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인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닙니다. 억울한 수모를 당하고 사랑도 가족도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싸움, 아니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자들에게 철저히 응징하는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USB. 세리와 기찬의 비리를 고스란히 담은 이 USB는 그녀가 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인은 이 자료를 언론사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시민단체와 공조의 대규모 기자회견을 기획하며 YL그룹의 부정부패를 세상에 고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정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존재로 서기 위해 모든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갑니다. 증거는 철저히 분류되고 각 비리의 경위와 정황, 피해자 인터뷰까지 포함한 보도자료가 완성되어가며 이는 언론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회견장은 이미 예약되었고 현장엔 방송사 카메라와 수많은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 도윤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교차합니다. 지금도 후회 없어. 이 싸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묻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봅니다. 과거의 제인이라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그 순간 그녀는 이제 단단하고 강인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내가 다시 침묵했을 때 하는 거야. 지금은 싸워야 할 때야. 그리고 이번엔 내가 이겨. 반드시.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자회견장을 찾은 사람들은 제인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 대신 명확하고 단호한 톤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정적 속 그녀가 전한 폭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곧 언론 보도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왕의 집 26회는 진짜 전장이 열리며 막을 내립니다. 이제 제인의 복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이뤄질 전면전이 된 것입니다. 진짜 여왕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